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주중 잔여 경기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번 잔여 경기를 끝으로 기아는 5강 진출이 완전히 물 건너가며 전년도 디펜딩 챔피언의 몰락을 받아들여야 했고, 롯데도 4연패 속에 포스트 시즌 진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NC는 선전을 하며 가능성을 접지 않고 있지만 KT, 삼성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5강 진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삼성은 두산에게 7대5, 롯데에게 9대4, 그리고 키움에겐 12대3, 세 게임을 모두 승리하며 1승 2패를 한 SSG의 반게임 차로 따라붙었고, 특히 키움과의 경기에서 디아즈가 150타점을 이루며 홈런 1개만 더 추가하며 전임 미답의 50홈런, 150타점의 대기록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KT는 이전 시리즈에서 LG에게 싹쓸이패를 당하며 이번 시즌은 포스트 시즌 진출조차도 어렵다고 봤지만 예상외로 난적 폰세를 두들기며 한화에 승리하더니 내친 김에 4연승까지 내달리며 좀비처럼 살아나 3위 경쟁에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이번 주중 경기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LG가 NC를 상대로 충격의 역전패를 당한 것이었는데, 이날 LG는 송승기의 난조로 일찍부터 필승 조기명호, 김진성을 당겨서 기용 믿을 수 있는 불펜을 모두 투입하며 NC의 반격을 간신히 틀어막아 5대3의 리드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마도 염경엽 감독은 NC의 기세를 초반에 눌러놓으면 NC 선발 구창모가 오랜 이닝을 소화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LG의 공격력이면 충분히 점수차를 벌려줄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뜻대로 풀리지 않아 6회 말 수비에서 위기에 봉착했고, 그 뒤 나온 불펜들이여 역시 무너지며 KBO 최초 7연속 4사구 6연속 밀어내기 볼넷이라는 1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참사를 보이며 그 해에만 6점을 헌납하고 5대10의 역전패를 당해 이날 경기가 없던 한화에게 2.5게임 차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음날 한화는 와이스가 선발로 나와 9위 두산을 어렵지 않게 잡을 걸로 예상돼 궁지에 몰린 LG가 전날 패배의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롯데에게마저 경기를 내준다면 1.5게임까지 좁혀진 상태에서 대전홈 3연전을 맞이할 수 있어 한화 팬들은 선두 탈환이 눈앞까지 왔다고 여겼을 겁니다. 허나 야구라는 게 언제나 예상을 비껴나가 전부터 계속 한화의 발목을 잡아오던 두산이 이번에도 공춧가루를 뿌리며 1회부터 케이브의 솔로 홈런, 또 상대의 실책을 묶어 3대0으로 앞서더니 5회에는 김재환의 3점포, 양석환의 백투백 홈런으로 6대0까지 점수를 벌려 한 점도 득점하지 못한 하나에게 7대0의 승리를 가져와 전날 역전패를 당한 LG가 분위기를 반전하며 실책을 남발하며 자멸한 롯데에게 11대1의 대승을 거둬 오히려 다시 3.5게임 차로 앞서며 매직 넘버도 3으로 줄여 이제 고작 6경기만 남은 하나로서는 1패 이상의 데미지를 입으며 1위 탈환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LG가 한화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리며 1위를 굳힐 수 있느냐인데, 한화와의 대전 3연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과연 3위 자리는 SSG, 삼성, KT 중 누가 차지하게 될지도 리그가 끝나는 시점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야수의 공격 지표 중 가장 중요한 부문은 아무래도 홈런과 타율이겠지만, 홈런이 아니라면 연속 안타가 나와야 하는 득점 공식에서 도루를 곁들이게 되면 그보다 적은 안타수로도 점수를 낼 확률이 높아지므로 최근 투고 타저의 흐름 속에 도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투수는 도루를 주지 않기 위해 주자 견제에 신경을 써야 하고 볼배 합도 예상이 가능해져 타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함도 작용해 루상의 위협적인 주자가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공격하는 쪽에서는 여러 면에서 득을 보게 됩니다. 현재 도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혜민의 경우만 보더라도 리그 최고의 중견 수수비와 함께 단타를 치고도 장타에 효과를 내는 도루 성공에 의해 타율이 높은 타자의 가치 이상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또 20-20 클럽, 30-30 클럽이라 하여 홈런을 잘 치는 타자가 도루 능력도 갖춘, 다시 말해 호타준족을 상징하는 이 지표를 따로 분류하는 것만 봐도 야수의 능력에 있어 공을 잘 치는 것 이외에도 도루를 할 수 있느냐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아의 김도영이 3루수 최다 실책 5명에도 불구 MVP를 수상한 결정적 요인은 30-30 가입이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루의 시도에는 주자의 빠른 발이 필수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자에게는 여러가지 능력이 요구되는데 27.44m의 루간 거리를 효과적으로 달려 세이프가 되기 위해선 견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얼마나 최대한 리드할 수 있느냐, 즉 리드 오프 능력, 또 투수의 견제 루틴과 투구 패턴을 간파해 도루 타이밍을 잡는 센스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도루를 막아야 하는 수비 입장에서 보면 도루 허용의 책임을 거의 포수에게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투수가 70%, 포수는 30% 정도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포수가 볼 배합, 피치아웃 타이밍과 함께 강한 어깨를 가지고 수비수에게 정확하게 공을 전달할 수 있느냐도 도루 저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포수의 송구 능력보다는 투수가 세트 포지션에서 공을 놓는 순간까지의 시간, 즉 투구 동작에서 도루 허용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이드암이나 언더핸드 투수들이 이 부분에서 실제로 많은 약점이 노출돼 LG의 정우영이나 SSG의 박종훈 등은 쉽게 도루를 허용하며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투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 없이 진루는 됐지만 도루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2-4-1 2루 또는 2-3 1루일 때 폭투나 패스트볼로 진루하는 경우로서, 그 이유는 2사에서는 타격과 동시에 주자는 스타트를 걸기 때문에 이 경우를 주자가 도루의 목적을 갖고 뛰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1 3루 상황에서의 1루 주자 진루에 대해서도 도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수비 쪽에서 3루 주자 견제를 위해 진루를 허용하는 것이기에 주자의 능력에 의한 도루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의 이유로 주자를 견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도루, 즉 무관심 도루의 경우는 야수 선택으로 기록됩니다. KBO에서는 2024년부터 수비수와 주자의 충돌 방지 등을 이유로 베이스 크기를 한 변에 3인치 늘리게 돼, 이로 인해 루상의 거리가 11.43cm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찰나의 순간으로 아웃 세이프가 결정되는 도루에 있어 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